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먼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선생님, 멋있는 인생보다는 나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답을 했어요. 하나는 향수를 그냥 뿌리는 것보다 그냥 부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향기가 많이 날 겁니다. 두 번째는 향수 뿌린 사람을 한번 안아줘도 향기가 납니다. 세 번째는 에, 공짜로 향수 파는 데 가서 향수를 좀 뿌리고 다니라. 그러면 향기가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또 막 쭈갈쭈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까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향기 나는 사람들이란 옛날 인재를 등용할 때 쓰던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람을 등용할 때는 신언서판, 몸신이죠. 몸, 그 다음에 말씀언, 그 다음에 글서, 판단력, 머리의 회전력이죠. 이 네 가지를 갖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신원소판보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스펙이라고 하죠. 학력, 학점, 그 다음에 자격증 따위들 이런 걸 종합된 평가 요소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 그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음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음기란 이 인생 전체에서의 향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성이 올바르지 않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팀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향기를 맡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럼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향기가 나고 함께 투게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우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몸신, 이것은 몸 전체를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얼굴에 나타난 이목구비의 이러한 적절성을 봅니다. 올바르게 박혀 있는가, 찌그러진 놈, 뭐 별놈. 물론 사고 나서 그런 것은 예외로 합니다. 뭐 중풍 들었거나 구안하세였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성질이 아주 못돼 있어요. 그래서 중풍 걸린지도 몰라요. 중풍 걸려서 마음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중풍 걸리기 3개월 전에 보면 욕을 굉장히 합니다. 이런 거 특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향기가 나려면 속 안에서부터 올바로 되어야 된다. 그것은 속 안이 올바로 되고 안 되고를 나타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제 자리에 올바로 박혀 있느냐 여부부터 또 얼굴 좌우측이 균형과 조시가 우리 일반적으로 균형과 조시가 맞았는가에 대한 것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딱 쪼려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놈은 마음이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그랬죠. 뭐 좀 베베 꼬이는 보고 야 저 새끼는 왜 저렇게 꼬여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이 따뜻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찬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가시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언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겸손하고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런 따뜻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인상을. 근데 그 되게 이 길거리 보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얼굴이 어때요? 아, 이 새끼들 호박하잖아. 이 새끼 꼭 물에 젖었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런 용어밖에 안 쓰는 거야, 이 씨발 새끼들이. 에이?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한테선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새끼들 전부 다 악취가 나지. 에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못하고 그냥 양아치 생활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지네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에이? 예. 그래서 언어에도 보면 언어의 품격이 있어요. 언어의 품격은 예술품, 아주 고급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언어, 중품 언어, 그 다음에 하품 언어, 파치, 불량품, 무슨 창고 대방출, 이러한 아주 하질의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좋은 언어들,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 보물 창고에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 이걸 자연스럽게 뺏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놈은 좋은 말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에? 에. 그래서 항상 내 주머니 속에, 마음의 주머니 속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내뿜을 수 있고 향기를 뿜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씨입니다. 글씨를 보면 올바르게 쓰는 놈, 삐뚤어지게 쓰는 놈, 왼손으로 쓰는 놈, 멋지, 휘갈겨 쓰는 놈,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글씨체를 보고 이놈이 마음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되는지는 그 글씨를 보면 압니다. 똑바로 또박또박 쓴 사람은 마음이 아주 똑바로요. 근데 휘갈겨 쓰고 뉘어쓰는 놈, 그러면 절대 마음이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이 똑바로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볼펜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걸 붓글씨를 썼어요. 붓 끝은 양이고 붓 중간 위로는 음입니다. 양의 조화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내는 이것이 붓글씨예요. 그래서 옛날에 붓글씨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선 이 괄호획과 종획, 세로획을 절대 똑바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게 따뜻하게 됐는지 차가운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볼펜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붓글씨를 보면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붓글씨 대전, 그렇죠. 서예대전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 이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면 잘 썼다, 야 괜찮다, 따뜻함이 우러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따뜻함이 우러나오는 작가의 작품의 작가 선생님을 만나서 차 한잔할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그분은 아주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작품에 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그런 따뜻한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신언서판, 네 번째죠. 이것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서양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상황에 맞게 플렉스빌리티,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좋고 나쁨에 대한 것을 적절히 음과 양의 조화를 이렇게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기가 안 나고 악취가 나는 새끼들은 음이 가득하죠. 그런 새끼들이 어떤 새끼냐면 보면 대개 그 묻지마 폭행하는 새끼들. 그 다음에 그 어디 터널 안에서 왜 뭐 오이꽃이 했다고 해서 삼단봉 펴들고 지랄치는 안양의 어떤 새끼, 그 미친 새끼야 그 새끼. 에? 그 새끼 아마 6개월 그 고랑 찼죠? 그 새끼. 그 다음에 꼴값 드는 새끼들, 이런 그 골목에서 빵빵거리는 새끼들, 뭐 개뿔 다니는 새끼들, 그거 다 허접한 새끼들이에요. 이 대가리 무거운 새끼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그 뭐죠? 애들 그 막 집어던지고 조갈기고 그거 미친년들 아니요? 그거 다 허접하니 그거 물에 젖은 년들이야. 그런 년들, 그 음이 가득한 년들, 그런 년들은 시집가도 마찬가지예요. 허접한 년들이. 또 농협 그 격리 직원년이 또 29억 사기 쳤다 걸린 거 있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직자라고 하는 교회 그 목사 새끼들 이거 엊그저께 그런 얘기 있잖아. 200억 사기치다 걸린 그 목사 새끼. 이런 놈이 무언 양기가 있고 무언 향기가 돋아나겠어 그 새끼들이. 에? 한심한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은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새끼들은 악취가 풍기지. 악취.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향기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에 그럼 기준이 뭐냐 이게 신원서판 이런 것 4개를 통틀어서 정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그게 뭐냐 그게 인성이야 인성.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자님이 아주 주된 사상이에요. 인 사람 인변의 두이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게 둘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추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의를 갖추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꾸만 깊게 들어가면 무슨 철학 선생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 요약한 말이 인성이에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 아까 언어의 품격, 예술품,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서 예술품인 사람이 있고 상품인 사람이 있고 중품인 사람이 있고 하품인 사람이 있어요. 하품, 뭐 양아치들, 뭐 이 새끼들. 그래서 이러한 인성,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의 품격, 그죠? 성품의 품격이 인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예술적이고 탑 상품 이상인 이런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희생, 봉사, 사랑, 따뜻함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물론 겸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비록 얼굴이 잘 못생겼다 할지라도 웃음이 배어납니다. 항상 웃음이 배어나고 말을 잘 못해도 감사의 말이 더 많고 글씨를 잘 못 써도 따뜻함이 배어있고 지혜롭지 않아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향기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향기나는 사람들이죠. 나이 들어서 조금씩 익어가는 노년에 진짜 진한 향기 뿜을 수 있으려면 이런 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태어난 것뿐이지 그런 것 갖고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하지 마시고 항상 인성, 예절 갖추고 노인은 노인으로서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성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향기가 솔솔 우러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